그럼 이어서 발제 내용에 대한 주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 분들께서는 무대 자리로 이동해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토론 4위는 유창복 미래자치분권연구소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유창복 소장님께서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셨고 주요 경력으로는 전국 최초 12년제 대안학교 개설, 마포구 성미산 만들기, 서울시 협치 추진단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행정안전부 사회혁신민간협의회 의원, 성공회대 사회경제대학원 마을공동체 전공 겸임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풀뿌리 자치분권을 몸소 실천하시는 분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 두 분의 그 발표를 들으셨는데 전체 이렇게 좀 감이 좀 잡히십니까? 네. 저는 뭐 소개를 해주셨지만은 정부 내부의 분권보다는 지역 사회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분야의 현장에서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많이 생소하고 전문적인 내용이지만은 그 많은 내용들을 짧은 시간 안에 진짜로 쪽집게처럼 딱딱 집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김순은 위원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의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짚어주셨다면, 두 번째 금창호 박사님은 우리 시장님과 우리 아산 시민들이 초미의 관심사인 지방정부가 특히 기초가 좀 자율성을 가지고 권한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바뀐 개정 지방자치법 안에서도 조금은 미진한 것 같은 아쉬움이 있으셨는데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틈이 있다. 그리고 그 틈을 뚫고 나가기 위한 작전은 아마 이렇게 짜면 되지 않을까? 그 알갱이는 안 보여주셨어요. 그 문턱까지만 딱 보여주시고 이후에 좀 더 같이 우리 행정의 공무원들과 시민들과 같이 우리 계신 분들과 연구를 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조금 경과가 돼서 예정된 시간에 30분이 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 분의 토론도 한 3시간을 들여도 부족하실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준비를 해주셨는데 죄송하지만 딱 5분씩 정도만 발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님부터 시작을 해서 정진원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님 그리고 고승원 충남연구원 연구위원님 이렇게 세 분을 토론을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쭉 들으시면서 앞서의 발제와 세 분의 토론을 쭉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거, 답답한 거 체크해 두셨다가 말미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박 교수님부터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화여대 박정수입니다. 지금 김순은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금창호 박사님께서 이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이 돼서 지방자치 2.0 시대가 열렸고 이 대도시뿐만이 아니라 100만이 넘는 대도시뿐만이 아니라 행정적인 수요가 있는 그러한 지역 그리고 국가균형 발전과 인구 소멸 우려가 있는 그러한 지역에 대한 특례를 규정을 해서 시군 구와 어떠한 광역 간의 이러한 행정 사무의 구분에 있어서 이 특별한 예외 조항을 둘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만들어 두었고 그것이 이제 9월달에 대통령령으로 이제 만들어지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림을만 놓고 보면 우리 오 시장님을 비롯해서 아산시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특례 적용이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다. 현재의 그림으로 봐서는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금창호 박사님은 천안시하고 이렇게 같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저는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취지는 지방자치 2.0이라고 얘기해놓고 주민자치라고 얘기해놓고 그리고 지방의회도 굉장히 권한을 강화하고 이제 시에서 이렇게 인력을 받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렇게 인력을 운영을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발상의 전환을
하는 쪽으로 이제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도도하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 우리의 환경, 인구가 얼마나 급격하게 줄어들고, 지금 아산시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저는 그 서울에 있는 이화여대에 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령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피부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벚꽃 피는 순서로 해가지고 정말 이 곡소리가 나는 그러한 대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 수요를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어떠한 산업적인 그런 변화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더디게 가도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 제가 엊그제 지금 그 원주에서 지방자치학회에서 뭐 주민자치회 이 부분에 대한 그 고민을 같이 나누고 왔었는데요. 현재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이 자치의 중심이다, 단체자치가 아니라 주민자치를 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기반은 하나도 마련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인구의 급격한 변화, 거기다가 또 경제력 집중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산시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은 좀 수도권하고 인근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그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블랙홀처럼 수도권에서 경제력을 이렇게 집중시키는 그 힘은 정말 도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경제적인 환경이나 또 산업적인 변화, 우리가 4.0 얘기하고 AI 얘기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정말 이제 노동력이 덜 필요한, 어디 가면 다 키오스크가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로봇이 해결하는 그러한 부분이 그게 멀지 않은 그러한 장래에 들이닥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이렇게 행안부, 광역, 기초 이런 어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자치를 허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이런 식의 발상을 가지고 갈 것인가? 그게 아니라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당연히 기초자치단체가 하고, 이 기초자치단체 하기 어려운 그러한 광역행정에 대해서만 광역이 하고, 그것이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만, 또는 전국적인 균일적인 표준적인 그런 업무로 사무를 가져가는 것만 중앙이 담당을 하는 그러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 소장님께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부분에 그 발제문을 드렸는데, 사실 요번에 경찰 자치만 해도 물론 큰 획을 건 변화긴 하지만 도경찰로 간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도경찰은 이도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 치안, 지역마다 여건이 다른 거는 기초 단위에서 다르지, 왜 그게 광역의 이 도경찰이 돼야 되는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절충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경찰 자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시자치의 단위에서 이 경찰이 이 주민을 위해서 치안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한 맥락에서 당연히 이 특례 문제도 조금은 과감하게, 정말 그 아주 지금 현재 규정으로의 어떠한 희망을 보지 마시고 취지를 살리자. 이 취지가 주민자치고, 주민이 어떠한 그 털을 잡고 있는 기초 단위에서 이러이러한 산업적인 또는 그런 그 행정적인 수요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은 기초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그러한 대통령령 개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제 그 토론을 일단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저도 토론문을 미리 읽으면서 가슴 뛰었습니다. 사실 아까도 김순우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번 개정에 주민자치의 정신이 잘 담겨 있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여전히 위에서 허용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큰 것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방식의 개정인데, 사실은 주민이 가장 살기 좋고 행복하고
해야 되는데 가장 큰 원칙이고 자세히 읍면동 수준의 자체가 제일 중요하고 그걸 제일 잘 지원할 수 있는 기초를 어떻게 권하는가 또 혁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냐가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뭔가 아직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 그 점을 더 정확하게 또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정진환 전문위원님으로 이어가시겠습니다. 네.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현재 그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가 부여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많지는 않습니다. 대도시 특례 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한참 되었습니다만은 한 116개 정도만 현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로 법령으로 인정이 되고 있고요. 이제 저희 위원회에서 현재 제2차 일괄 이양법을 준비 중에 있는데 2차 일괄 이양법에는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떤 그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이제 권한을 이양해야 될 이런 특례들을 포함해가지고 하지만 주를 이루는 것은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를 그동안 발굴했던 것을 한꺼번에 이제 이양을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준비를 해갖고 지금 하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할 이런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약 한 164개 정도의 특례를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금 박사님께서 이제 9월까지 시행령이 모두 마무리된다 하셨는데 사실상 그 입법 예고가 7월부터 예정돼 있기 때문에 계획 관련해서는 6월 말에까지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6월 조금 더 시기를 앞당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특례 부분과 관련해서 보자면 국회 입법 과정에서 행함 정부안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기초의 인사 독립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본에 빠져있던 것들이 이제 들어갔었고요. 이 특례시 부분도 사실은 하도 논란이 심해가지고 이번 전부 개정안에서 이제 특례시 조항이 빠질 줄 알았어요. 한 20개 한 이상의 그 국회의원 안들이 올라와가지고 정말 치열한 논의를 거치다가 이제 홍영표 의원이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해가지고 시군구 모두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절충안을 내면 사실은 끝났어요. 타겟은 사실 없었어요. 특례군 논의가 나오고 50만 이상 중에서도 뭐 지정 기준을 달리해가지고 어떤 특례시 명칭을 줄 건가에 대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모든 해당 자치단체들이 행안위 소속이 아닌 분들도 와갖고 다 로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차라리 모든 시군구에 특례를 줄 수 있도록 입법을 하고 이 숙제를 행안부에 떠밀었어요. 그러니까 행안부 입장에서 갑자기 이제 폭탄을 맞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지금 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쟁점 사항 부분들에 대한 특례를 논의를 할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포괄적인 시행령을 만들면서 실질적으로는 특례를 안 주는 쪽으로 아마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참조하셔가지고 조금 금년 6월까지 단기적 접근하지 마시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금 박사님께서도 오시면서 굉장히 아산이 연담 현상에서 커지는구나 이런 생각했지만 저도 아산이 참 오랜만에 왔습니다만은 아산이 활기가 넘치는 거를 아산에 접근하면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자면 아산이 80년대 한참 전성기에 약간 이렇게 좀 침체의 길을 겪다가 최근 이제 산업 입지에 대한 특히 뭐 리쇼링 현상이 일어나고 충남이 가장 적지다 보니까 수도권 이미 땅값이 올라가지고 들어올 때가 사실 충남밖에 없어요. 그나마 이제 수도권으로 이 접근성에 가까운 아산이 가장 적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상으로 볼 때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더 좁게 얘기하면 9년 이내에 천안시 인구를 능가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시뮬레이션 자료에 의하면요. 충남 제1의 인구 도시가 될 성장할 것으로 전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구가 이렇게 급격히 증가한 지역에 와서 이제 논의를 하니까 사실 말하기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커질 때니까.
둔포면 같은 경우는 지난 2008년에 비해서 인구가 벌써 2배 늘었습니다. 100% 이상 증가를 했고 대방면 같은 데도 늘었습니다만은 이제 거꾸로 이제 염치읍이라든가 영인, 인주, 선장, 도고 이런 데는 좀 많이 줄었어요. 이제 사실은 아산시에서 어떤 특례가 필요한가, 어떤 권한이 필요한가, 이러한 것들을 특례적 측면에 접근하지 마시고 권한 이양 측면에 접근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 중에 하나가 시도 중심의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 재원도 권한 배분도 이제 시도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 취지에 적합한 정책을 취하려면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권한 이양, 기초자치단체를 중시하는 이런 재정 분권 등이 선행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승인, 허가, 인가, 보고 의무 이런 것 등에 대한 지도 감독 개선이 굉장히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쪽으로 저희들도 이제 아까 그 김순원 위원장이 맨 마지막에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권한 이양을 촉진하도록 하겠다는 방향성을 지금 지니고 있고, 저희들도 현재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이 이제 국가 권한을 저희들 이제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만 검토할 게 아니라 시도의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사무처리 특례제도 이런 것들 현재 도입을 좀 검토를 좀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시도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시군의 요청에 의해서 시군으로 이행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제도 검토를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 장기적으로 보자면 앞으로 10년, 20년 이내에 대한민국의 90%가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로 다 몰리게 됩니다. 특히 50만 이상의 도시로 인구가 쏠림 현상이 급격히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현재 전망이 되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20만에서 50만 미만의 도시들은 인구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을 그 수도권 인구가 집중되어 가는 현상 속에서 바라보자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들은 거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고, 지방권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 인구가 소멸되어 가는 것을 저지하는 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들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 특례시 논의와 관련해서 특이하게 이제 경주시를 지역구로 둔 그쪽 모 의원이 인구 2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자라는 법률 개정안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인구 20만의 개념은 이제 아까 일본에서 바라본 중액시의 인구 기준이죠. 일본의 인구 특례시가 20만, 중액시가 30만이었던 것을 합쳐가지고 중액시로 제도로 바꾸면서 인구 20만 이상의 대도시를 일본에서 이제 대도시 제도의 유형으로 이제 편입을 했는데, 저희도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 이 지방 비수도권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감안한다면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줌으로써 이들 도시들이 주민들이 필요하는 행정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좀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특례군 문제는 어떤 특례를 줘도 인구가 감소를 막을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만 내다보게 되더라도 새로운 권역에 기초한 거버넌스가 만들 거다. 뭐 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인구가 감소된 군에 대한 그런 행정 서비스를 누가 제공할 거냐? 자치단체가 제공을 못하면, 기초가 제공을 못하면, 전 이건 뭐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제공을 하든지, 그럴 경우에 이제 법인격을 상실하게 될 이런 위험성도 있습니다만, 직접 하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그 도시자치단체와 연합을 하든지 또는 뭐 통합을 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시간이 이제 지나가지고 말을 끊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2.0 시대는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만을 이제 그쪽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뭐 중앙정부 관료들 또 중앙정부에서 이런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굉장히 안우호적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지역에서 어떤 리딩 그룹, 뭐 단체장, 의원님들,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최소 1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딱 찾아가서 핀셋처럼 우리 것으로 만드는 이러한 전략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회 직접 계시니까 그 속사정 얘기도 조금 들려주셔서 많이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처음에 그 100만 규정으로만 정하고 나머지는 조금 재량으로 조금 이렇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도 있다, 희망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절충 문제를 그 덮었던 그래서 오히려 이게 뭐 뾰족한 수가 되기는 법령에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현실적인 얘기를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분권의 중심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는 점에는 명확하게 입장을 가지고 계시고, 그게 방향이다. 그 속에서 어떻게 방안을 찾아갈 것이냐가 우리 아산시의 또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우리 고승원 그 연구위원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창호 박사님께서 9월 얘기하셨고 정진호 박사님께서 6월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거의 이제 손댈 수 있는 시간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법령에서 이미 법령이 다 제정된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언젠간 뭐 대통령령 일부 개정안도 만들어질 수 있고 뭐 하기 때문에 한번 논의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대도시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인구 50만으로 저희는 그냥 다 깔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대도시의 기준을 50만으로 잡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하여간 우리는 50만 정도 수준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듯 하고요. 이제 어쨌든 대도시 특례 제도에 대해서는 뭐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만은 아까 오시면서 천안과 아산이 어떻게 이렇게 네트워크 형태로 다 연결돼 있다는 것을 느끼신 것처럼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특례 제도는 조금 적절치 않다라는 것들은 이제 저희가 이미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과연 그러면 인구수를 가지고 모든 지자체에 똑같은 특례를 부여하는 것도 맞는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수도권도 지방이고 아산도 지방인데 수도권은 수도권이라고 그러고 아산은 지방이라고 하는 것부터가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수도권이 필요한 지역에 있어 있던 특례가 있고요. 또 우리 아산이 처한 것과 같은 곳에서 필요한 특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특례만을 지역이 다른데 부여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만약에 정 안 돼서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인구수를 몇 단계로 좀 나눠서 뭐 30만, 뭐 아까 3만 이하 이렇게 해서 조금 단계를 좀 구분해서 그 지역적 특성에 맞는 똑같은 특례가 아니라 일부 특례만을 좀 적용하는 방법도 한번 나중에는 정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아산시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이 천안이라는 대도시와 인접해 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공동생활권을 이어가고 있는 곳이고, 그렇다면 공동의 지역 발전을 추진해야 어떤 균형 발전이나 이런 쪽에서 어떤 시너지 효과 또 상승 효과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 또는 공동의 지역 발전을 위한 부분만이라도 천안시와 똑같은 특례를 아산시에도 부여해야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 같이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는데, 붙어 있는데 선 그어서 이쪽은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고 여기는 못하게 한다라고 그러면 이게 아마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특례를 부여하진 않더라도 상호 공동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특례는 공히 적용시켜줘야 한다라는 약간 차등적인 특례 제도도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마무리를 하자고 한다 그러면 특례라는 것이 사실 대도시만이 자치권에 대한 인정과 또 발전을 이룬다고 또
한다고 하는 것이 꼭 지방 분권 국가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소도시는 또 중소도시에 맞는 지위와 권한과 특례를 줘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인구 소멸 지역, 어쨌든 작년이 처음으로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은 해였다라고 해서 자연 감소를 시작하는 해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 형태나 특성에 따라서 차등적인 특례가 부여될 수 있도록 지금이 어렵다면 다음번이라도 조금 개정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100만이든 50만이든 이 숫자로 뭔가를 정하려고 하는 것은 칼자루 찐 사람의 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네. 숫자를 볼 게 아니라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먼저 보고 그분들의 행복을 좀 더 높이려면 뭘 해야 되는가? 그건 중소도시건 대도시건 소멸지역은 아니건 모두에게 공통된 과제고, 다만 그걸 실현시킬 형편과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양하게 존중하고 대책이 세워지고 권한이 가야 되는데, 현재는 숫자로 너는 되고 안 되고 이런 일적 규정이 요즘같이 복잡하고 다원화된 사회에 아직도 이런 규정이 있는가 참 답답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100만 하나로 끊었고 나머지는 지금 다 비워뒀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봉합이고 애매하게 갈 것 같지만 그래도 여기서 또 길을 내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세 분의 토론 말씀을 들으셨는데 혹시 들으시면서 궁금한 것이 있으시거나 또 기타 없이 시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의견을 좀 주셔도 되고, 우리는 이런 전략으로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을 들어주시고 간단히 소개를 하시고 발표를 하시죠. 예, 여기 제 앞에 손 들어주신 분. 네, 저는 아산시 도시회과장 박윤철입니다. 먼저 금창호 박사님께 이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례시 지정사항에 대해서 발제해 주셨는데요. 저는 실무 담당자 입장에서 아까 제가 사실 듣고 싶었던 얘기를 박장수 의원님과 정진현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 입장에서는 사실 이 특례시의 지정 사항도 있지만은 권한 의무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 시는 사실 아시다시피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 기반 시설도 양호하고 개발 함량이 높아서 각종 개발 사업이나 산업단지나 도시개발 사업에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관련된 인허가 사항이나 도시 기본계획, 관리계획 또한 용도적 변경, 도시 시설 결정 이런 대규모 개발의 심의에 대한 일정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런 모든 권한이 산업단지나 개발 사업에 대한 실질 권한이 사실 광역단체 충청남 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웃 인접에 대해서는 천안시 같은 경우는 50만 도시로 인해서 천안시 자체적으로 결정돼서 상당한 사업 기간이 이렇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단축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하고 천안시에 비교했을 때 이런 사업 기간이 사실 6개월에서 많게는 10개월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실 시에 대해서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실 민간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 시간이 돈입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 절차와 간소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금창호 박사님께서 앞에서 발제하신 사례처럼 일본에 보면 중역도시 우리 20만 도시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도 30만 이상 특례시로 해서 이런 모든 권한 사항이 해서 위임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저희 강력히 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아까 정지현 박사님께서 우리 아산시가 10년 후에 천안시를 앞진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현재는 50만 도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저희도 이런 사업이 권한 위임이 된다면 조만간 천안시를 앞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담당 주무답게 구체적이고 절실한 논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마지막 토론에서도 동행 전략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천안과 우리가 달라가 아니라 함께 가야 천안도 좋고 우리도 좋고 국가적으로도 효율적이니 서로 동행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것도 되게 설득력 있는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요. 아무튼 인구수를 조금 더 다원화시켜서 동네에 맞는 인구 기준을 적용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다각도로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또 다 한두 분만 더 우리 질문을 받아볼까요? 여러분이 계실까요? 예, 벌써 지금 예정 시간 지났다고 벌써 배려를 해 주십니다. 혹시 시장님 예. 뭐 조금 지연이 돼도 되니까 시장님만 일정이 괜찮으시면. 네. 예, 아주
정말 저도 토론에 여러 군데 많이 참석했는데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전반적인 취지 내용은 우리 김수름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고 또 세부적으로 지금 특례시 어떤 지정 관련해서 저희 시의 어떤 현안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우리 지금 저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특례시가 그러니까 특례시를 왜 할까 왜 하는지 이렇게 근본적인 목적을 따지면 지방자치나 뭐 우리 지방분권이나 혹은 주민자치를 함에 있어서 가장 그 목적을 잘 달성해야 되는데 현재 어떤 법 체제로는 그 부분이 좀 미흡해서 그런 제도를 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하는 어떤 그 인구수 대비 어떤 이런 부분은 굉장히 그 목적을 그 취지를 그렇게 잘 반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인 사고에 의해서 어떤 동일한 잣대에서 이렇게 하라 어떤 이런 정도지 왜 그걸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근본 목적에 어떤 좀 반하는 것 같고요. 저는 특히 지방 분권 차원에서는 지방의 여러 가지 어떤 사무나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서 특례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주민자치적인 입장에서 주민이 실제적인 어떤 주권자로서 실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향의 어떤 특례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 아산시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지방 사무를 좀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그 특례를 좀 적용을 좀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결국 이제 법 내용에는 그 부분이 100만 동일하게 가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지방 행정 수요라든가 균형 발전이나 혹은 지방 소멸에 대한 어떤 이렇게 명시를 하면서 그 안에서 한번 알아서 잘 찾아봐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아까 우리 금창호 우리 선임 연구위원님이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을 결국 이제 결국 이제 권한은 지금 행안부가 갖고 있는데 두 분 우리 정진원 의원님도 그러시고 만만치 않다. 저도 이제 행안부에서 좀 근무를 해서 만만치가 않아요. 사실은 일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 프레임을 좀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똑같은 형태의 또 기준을 정해놓고 어려운 부분이 들 텐데 이 발상을 전환을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좀 우리 제가 이제 금창호 의원님한테 좀 아산에 오셨으니까 팁을 좀 한번 아까 장은 마련했는데 알맹이가 없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알맹이를 좀 말씀을 해주십사. 저희가 짧은 기간 남았지만 좀 도전하고 해볼 만한 어떤 그런 어떤 방안들 저희는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의 특례를 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분야에서 지역 개발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 특히 우리 산업단지 개발, 도시 개발, 도시 재생 쪽의 어떤 이 업무들이 우리 지역은 굉장히 큰 수요도 있고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어떤 법제를 가지고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요. 옛날 방식으로. 그러니까 국가, 도, 시 실제 절차를 중복해서 밟다 보니까 이중적인 시간이 걸리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교정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보완되는 부분은 사실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효율적인 일을 하는데 어떤 특례를 어떻게 좀 우리가 방안을 만들어서 가야 될 건지 그 말씀을 좀 여쭤보고요. 우리 정진원 의원님한테는 아까 우리 50만 이상 특례 지금 규정되게 한 116가지를 이렇게 특례를 지금 주고 있는데 연말에 좀 5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를 일반시로 좀 전환을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인지 아니면 어떤 권한 의미 관련해서 어떤 지금 똑같은 의미인데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구체적인 어떤 좀 방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사 하는 질문을 좀 드립니다. 네, 구체적으로 지금 토론자분께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답을 해주시죠. 예. 속 시원하게 좀. 예, 세 분
지정 토론자분들 그다음 또 시장님 또 담당 과장님 전체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세 분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게 주민자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 그 국회 통과되기 전 그러니까 2020년도 행안부에서 제출했었던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에서는 제26조에 주민자치라는 게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국회 통과되면서 빠져버렸어요. 삭제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주민자치에 특히 이제 주민자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없애버렸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거 뭐 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지금 뭐 김영배 의원님 비롯해서 몇몇 분이 주민자치 기본법을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소위 말하는 주민자치에 관련된 그 자치법에서 삭제됐던 조항보다 좀 더 좋은 어떤 근거법이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주민자치가 기본이 돼야 된다라는 것은 누구나 그 인식을 하고 동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지 그쪽으로 가는 건 뭐 분명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과장님 말씀하셨던 거, 시장님 말씀하셨던 게 거의 뭐 비슷한 건데요. 뭔가님 특례라는 건 기본적으로 네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무 특례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조직 특례가 있고, 그다음 세 번째는 재원 특례가 있고, 네 번째는 감독 특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 특례가 예를 들어서 특례를 받고자 하는 시군구의 여건에 따라서 그 비중이 달라요. 예를 들면 인구 3만 이하의 그 가소군 같은 경우에는 뭐 사무 특례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감독 특례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쪽은 재원 특례가, 재정 특례가 필요할 겁니다. 근데 아산시 같은 경우는 재정 특례보다는 아마 사무 특례나 아니면 감독 특례가 필요하겠죠, 그죠? 일정 부분에서는 아산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 권한을 갖는 게 필요할 것이고, 또 일정 분야에서는 충남도나 아니면 행정안전부가 특정한 어떤 감독을 하지 않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산시가 지금 현재 그 지방자치법 금방 개정이 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는데 그 자체를 개정하자고 논의한 건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고민을 해야 될 거는 그것 자체를 그대로 전제상으로 두고 거기서 아산시가 취할 수 있는 것, 혹은 아산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뭔가라는 것들을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제 생각에는 천안시를 자꾸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금은 천안이나 아산까지 거의 뭐 수도권에 포함된다라는 얘기가 없잖아 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는 아직 비수도권입니다, 그죠? 비수도권이면은 비수도권 입지 중에 아산과 천안 같이 이 큰 대도시가 인접해 있는 연계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이건 아주 독특한 어떤 공간적인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 자체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일반적인 사항이면 특례를 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특례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다른 어떤 수요가 있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공간적인 어떤 구조에서 본다면은 천안하고 아산하고는 비수도권 중에서는 아주 유일한 어떤 수요 창출의 공간적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나름대로 좀 잘 검토를 하면은 여기에 합당한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서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특례들을 요구할 수 있는 논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 제가 사례를 들었던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구미시를 제외하면은 구미시가 일종의 섬같이 그런 인구 규모를 갖고 있는 공간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구미시하고 아산시는 또 다른 어떤 공간 구조를 갖고 있다. 구미시는 아마 대부분 행정수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아산시는 좀 주변의 어떤 공간적인 구조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여건들을 검토하면은 또 다른 차원의 특례를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우리 정진원 의원님도 자꾸 주민자치 얘기 나오니까 그거 이제 가장 최근까지 나온 것만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3건이 올라와 있고요. 지난 1월 16일부터 1월 29일 가장 최근이 2월 9일 날 아산시 지역구이신 이명수 의원이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하는 법률안을 또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4분께 올라와 있는데 현재 여야 간사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한 병도 여당 간사안이 일단
가장 유력하게 합의가 된 안이고 김영부 의원안, 이명수 의원안이 새로 그러한 내용을 추가하자고 이제 기본법하고 법률안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논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명수 의원안 같은 경우는 주민세 전체를 주민자치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이런 법률안이 구체적으로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는 아마 이제 방향성이 이제 잡혔기 때문에 시범 실시되고 본격 실시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그 재원 마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담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 질문하신 내용은 현재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그 특례 내용이 뭐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현재 그 2004년에 도입된 50만 이상 대도시 지방자치법상 50만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제 대도시 법적 기준이 50만인 겁니다. 요거를 지방자치법 바꿔갖고 30만으로 바꾸던가 20만으로 바꾸면 돼요. 사실은요, 간단하게. 저는 그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를 고려할 때, 또 50만 이상 대도시 분포의 불균형성을 고려할 때는 뭐 이런 그 지역별 거점 도시 확보 필요성에서도 이 대도시의 법적 기준을 30만 또는 20만 낮추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특례시 만들 거 없어요. 대도시를 아예 그냥 20만 낮춰버리면 돼요. 그러면 현재 50만 이상이 주어지던 특례들이 그냥 바로 자동적으로 20만 이상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겠나 저는 싶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 저희들이 그 지방자치 개편 추진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이런 위원회 과정을 통해서 이 대도시 특례 확대를 쭉 취해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했는데 각 부처들이 그 개별법을 안 바꾼 특례들이 한 164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번에 이제 일괄법으로 바꾸려고 하는 건데 모든 적용 대상은 다 50만 이상 대도시입니다. 현재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초정부 중심의 권한 이양은 지금 현재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또 이런 그 기초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사무처리 특례를 가져오는 이런 것들은 시도의 자치사무에 대한 그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제도를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가 이 자치단체별로 아까 요구하는 권한이 달라요. 이럴 경우에 항구 도시는 뭐 항만에 관련된 권한들을 요구를 할 테고 여기 산업 입지인 경우는 또 산업 뭐 이러한 거 관련된 권한이 요구되고 그래서 어떤 맞춤형 권한 이양에 대한 이러한 검토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자치분권의 행안부는 굉장히 적극적이진 않습니다. 좀 이제 그렇다고 뭐 굉장히 반대적인 개념도 아니고 행안부는 막 끌고 가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 타 부처와 연관되면 행안부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바뀝니다. 아까 도시계획과장님 말씀하신 이러한 그 뭐 이러한 특례를 좀 받고 싶은 분야의 것들은 행안부가 줄 수가 없어요. 그건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에서 그건 국토교통부 소관이에요. 행안부가 시행령으로 줄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망하는 시행령의 무슨 뭐 특례 지정 기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덜 구체화된 포괄적인 앞으로 할 수 있는 여지만 열어놓은 상태로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여기 있어요. 행안부가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네 권한 같으면 주겠지만 타 부처의 권한에 해당되는 것들을 행안부가 시행령에 담을 수가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지금 뭐 대구 경북 통합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금방 안 됩니다. 뭐 금년에 주민투표 한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고 뭐 광주 전남 논의는 시작했지만 앞으로 논의가 한 7, 8년은 돼야 이러한 큰 단위의 정부가 통합정부가 만들어질 것으로는 전망을 합니다. 근데 전국이 이렇게 큰 통합정부 단위로 합쳐버리게 되면 현재 시도가 하고 있는 권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나와요. 저는 현재 시도가 하고 있는 자치 사무 처리 권한들을 전부 기초로 내려보내고 뭐 이른바 초광역 정부라고 하고 있는 이런 그 새로 만들어질 권역에 기초한 정부들에게는
현재 국가 단위에 처리하고 있는 각 부처의 권한들이 내려옴으로써 이른바 권력의 하향적 이양 현상이 포괄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실시한 30년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이 수준에 와 있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내다보면서 이러한 선제적인 행정체제 개편, 선제적인 새로운 중앙정부와 초광역정부, 기초정부의 영역을 넓혀가는 이런 그 역할 분담 논의가 이제 막 시작의 물꼬를 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어쨌든 특례를 주는 기준을 정한다는 일이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얼핏 들어도 가장 좋은 방법은 기초에서 다 알아서 하고 못하는 것만 위해서 할게. 이게 사실 가장 간편한 방법이죠. 그게 또 헌법상 보충성의 원리라는 게 그게 지방자치 핵심 정신인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자꾸 어려운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기준을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는지. 권력으로 접근하니까 그렇죠. 네, 참 답답하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돌파구를 또 열어야 돼서 네. 이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두 분은 마무리 발언 하신 걸로 가름하고 우리 두 분이 아니요, 뭐 짧게 특별하게 마무리 발언을 좀 해주셔도. 아니요, 지금 그 사회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지방자치 왜 아까 그 시장님도 도대체 그 특례를 왜 하는지라는 그런 왜라는 질문에 들어가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지 말고 서비스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필요로 하는지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왜 중복적으로 받아야 되는지 안 그래도 되는 것을 왜 이렇게 그 길게 가야 되는지라는 쪽으로 접근을 하면 혁신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 발상의 전환이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승원 의원님도 마무리 좀. 예, 뭐 시간이 다 돼서요. 이제는 뭐 다 준비되신 것 같으니까 구체적인 안들도 이제 좀 속한 시일에 주셔야 또 시군 단위에서는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 과정이 좀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조금 지나치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유익하셨죠? 예, 뭐 이석하시는 분도 없고 아산의 열기가 이렇게 대단하니까 어떻게든 우리 시장님이 여러분들을 믿고 돌파구를 여실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시장님이 시민들과 함께 하시는 길에 어떻게든 아산시의 최적화된 행정 시스템과 시민의 참여 구조와 광역 중앙정부의 지원 시스템을 어떻게든 조금 더 나았게 만드는데 애를 쓰도록 하겠다라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